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은 3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업 리더의 두 번째 꼭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업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과 우려를 표현해 주셨고, 이 내용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진행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해서 원래 편성된 시간보다 좀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하면서 유연성 있게 시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더들, 영업 리더들 또는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문화라기보다는 조직의 팀의 분위기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바른 분위기, 좋은 분위기보다는 바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리더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분위기, 클라이밋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들 또는 잣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시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직은 과연 바른 클라이밋을 끌고 가기 위한 6가지 요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이 차트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직도 안 해보셨다면, 또 이제 분기 마감하고 새로운 분기를 시작하시면서 경황이 없어서 안 되었다면 차후에 시간을 가지고 꼭 실행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 리더들은 어떻게 실행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직에 최고 의사결정자가 있고 경영층이 있고 관리자가 있고 직원들이 있지요. 물론 회사들마다 그 티어가 단계가 3단계인 회사도 있고 4단계인 회사도 있고 5단계인 회사도 존재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간단히 직원, 리더, 회사의 경영층을 놓고 저는 얘기를 드리자면 리더의 역할은 뭘까? 바로 중간에서 회사와 직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허리죠. 인간의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리이듯이 기업의 성패는 이 허리에 있는 리더에 달려있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간 관리자 허리라는 역할은 의사결정을 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죠.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자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결정되고 잡힌 방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지, 허리가 생각을 합니까? 허리가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이냐? 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허리지만 그 허리가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 이 두 가지 벽돌을 한번 놓고 보시죠. 여기에는 영업 리더분들도 들어와 계시고 최고 의사결정자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또 비영업 쪽에 계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영업 리더와 영업 조직이 아닌 다른 쪽의 리더의 역할과 권한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위의 것이 일반 조직의 리더와 관리자의 역할과 권한 또는 파워라고 생각하면 밑에 4장의 벽돌은 저는 영업 조직의 리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이 더 많죠. 일반 조직의 리더와 영업 조직 리더가 다른 게 뭡니까? 영업 조직의 리더들은 영업 직원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 리더는 영업 직원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영업 리더는 영업 직원들한테 쿼타를, 목표를 정해주죠. 그 목표에 의해서 영업 직원들은 결과로 평가를 받고 그에 의해서 컴펜세이션 또는 보상 또는 여러 가지 대우를 받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목표를 잘못 정해졌을 때 그 영업 직원은 과도한 목표를 받은 영업 직원은 목표를 채우지 못하게 되고, 채우지 못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받지 못하는 평가에 의해서 급여와 여러 가지 보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영업 조직에는 골목대장이 많습니다. 보스라고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자기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있는 조직이 많지요. 그래서 저는 영업조직의 리더는 다른 여타 조직의 리더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더 크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인사권 포함해서 목표 인사를 좌우하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만큼 중요하죠.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조직의 리더들, 링커, 허리의 역할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업 조직의 리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가지고 시작하죠.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매니저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어라. 그래서 매니저라는 말은 마치 뭐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용어로서 쓰이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매니저라는 말을 뜯어놓고 보면 매니지라는 말로 보면 man이라는 건 라틴어에서 손이죠. 에이즈는 뭡니까? 기능이죠. 하는 거죠. 행위죠. 옛날에 커다란 말을 중세 때 커다란 말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손으로 고삐를. 그죠? 고삐로 손을 잡고 커다란 말을 움직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매니저라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매니저라는 말은 실제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자기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매니저가 군림하는 역할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매니저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라는 말은 뭐 그닥 옳은 말은 아니다. 옳은 매니저가 되는 게 중요하죠. 바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듯이 옳은 바른 매니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니저의 역할, 리더의 역할은 관리와 통제의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으로 일을 다루듯이 직접 수행하듯이 업무를 구체화해서 실행하는 것, 수행하는 것이 매니저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2년 동안 아시아 본사에 있으면서 제 보스로부터 들었던 귀가 따갑게 들었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무슨 전략, 무슨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모든 리더들에게 본사에 저희 쪽에 헤드는 항상 얘기한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놀라이즈 해라. 오퍼레이셔널라이즈 해라. 그래놀이라는 것은 뭡니까? 입자죠. 알갱이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퉁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쪼개서 쳐다봐라. 쪼개봐서 계획을 짜라라는 거죠. 그게 너는 그래놀라이즈를 했느냐.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알갱이, 쪼갰느냐, 세분화시켰느냐라는 거죠. 매니저가 뭐라 그랬습니까? 관리와 통제가 아니라 일을 실행하는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실행하는 주체의 매니저는 첫 번째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알갱이화 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냥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이죠. 오퍼레이셔널라이즈. 수행하는 거죠.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짜라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항상 강조했던 겁니다. 흔히 우리 손자병법에서 디바이드 앤 컨커라 그러지 않습니까? 적을 깨부실 때는 적을 때려 분리시켜서 하나하나 분리해서 공략해라라는 말도 있듯이 업무를 추진할 때 있어서도 항상 잊어먹지 말 것은 알갱이화해라.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은 실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셔널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 요소가 내재화될 때 매니저가 진정한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군림하는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실행의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리더 역할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캡을 드리는 겁니다. 리더. 다른 리더와 똑같이 영업 리더는 저는 네 가지 A, B, C, D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마도 A까지만 하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별로 제가 이 네 가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뭐냐? A3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영업 리더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조직 모델, 전략 수행 모델에서 나와 있다시피 제품과 서비스와 전략이 만들어지면 그걸 실행하는 주체를 만들죠. 영업 조직은 뭡니까? 실행하는 주체를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은 티밍이죠. 팀을 구성하는 거죠. 팀을 구성할 때는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는가? 이게 A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실행에 있어서 영업 리더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저는 밸런스,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영업 리더가 영업 직원들 팀으로부터 또는 조직으로부터 회사로부터 신뢰를 받고 믿음을 얻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저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consistenc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consistency를 위한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C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리더의 역할은 뭡니까? 팀을 강하게 만들어야죠. 우리 팀을 누구도 우습게 볼 수 있지 않는,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 게 리더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원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리더십 팀의 영업 리더들의 4가지 중요한 역할은 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느냐, 영업 리더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팀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이냐, 이 A, B, C, D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는 A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사에서 한 6개월을 근무하고 부서 사장과 중간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GS, 너랑 같이 일한, 너가 6개월 동안 같이 일하면서 너가 판단하는 너 밑에 리더들은 어떠냐? 뭐 대충 여러 나라 사람들이죠. 호주서부터 시작해서 중국, 아세안 각 나라, 일본까지 이렇게 각 나라의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죠. 저 다이렉트 리포트 14명 중에 7명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트랜스포메이션에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리더 그룹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7명은 나는 지금 확신이 없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GS 너는 플랜이 뭐니? 그때가 7월 초순이었거든요. 지금 정도 되었을 때죠. 그래서 지금 연중이니까 내가 연말에 지금 6개월 후에 이 중에서 4명을 리플레이스 하려고 하고 내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할 때 다시 3명을 리플레이스해서 스텝 바이 스텝 리플레이스먼트를 생각하고 있다. 근데 제 보스가 그러더라고요. JS, you are wrong. You should replace them immediately, JS. You should replace them immediately, JS. 당장 전부 다 바꿔라. 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인이기도 하고 인디언 아메리칸이지만 참 속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JS, 너 얘기를 들어보면 너 밑에 있는 리더들 중에 50%가 너의 기준에서 로우 퍼포머인데 너는 그 로우 퍼포머를 데리고 앞으로 6개월, 1년을 더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너의 퍼포먼스는 너 밑에 있는 리더들의 퍼포먼스, 에버리지가 너의 퍼포먼스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너는 50%의 너의 리더들이 로우 퍼포머라고 판단하는데 너는 그러면 로우 퍼포머가 될 수밖에 없다. 고로 너는 지금 당장 모두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버스 드라이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니? 승객들의 승차권을 검사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그 버스를 타고 같이 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시동을 켜고 차를 모는 거다. 너는 지금 뒤에 탄 승객이 승차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차를 몰겠다는 것이다. JS, 시동을 걸기 전에 지금 당장 승객의 표를 확인해라. 사실 저는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리더로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계시겠지만 제가 나오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나오면서 그랬지만 돌아서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았죠. 리더가 어떻게 100% 내가 만족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날 수도 있는데 그들과 같이 가면서 그들을 고치고 강화시켜나가고 바꿔가는 게 리더가 할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제가 30년 단위 회사를 나오면서 저와 같이 일하던 리더들한테 송별회 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절대로 리더들은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잘 안 바뀐다. 대신 그들을 바꿔라. 체인지하려고 하지 말고 리프레스 해라. 그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무려 2007년도 얘기니까 몇 년 전입니까? 14년 전 얘기죠. 14년 전에 공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버스 드라이버가 버스를 운전하기 전에 시동을 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뒤에 있는 승객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버스에서 내려야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같이 타고 가야 될 사람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죠.
제 보스가 했던 얘기. JS,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볼 때 3A로 본다. 3A를 저한테 얘기를 해준 분이죠. 흔히 여러분들 직원들의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까? 영업팀에 새로운 팀을 맡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영업 직원을 찾습니까? 이 친구가 이쪽에 경험이 많은지, 이 친구가 우리에 대한 이쪽 비즈니스에 대한 날리지와 스킬이 있는지, 고객과 관계가 좋은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죠. 흔히 이걸 통칭적으로 봤을 때 어빌리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식이나 경험이나 날리지가 쌓여서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죠. 그렇지만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직원이 어떻게 어스퍼레이션 하느냐, 다시 말하면 동기부여를 받느냐, 그 직원은 무엇으로 일을 하느냐. 나는 인컴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샐러리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승진이 인생의 목표다, 이런 사람들과 일을 바르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해서 내가 그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야 돼, 이런 어스퍼레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어스퍼레이션이죠. 가장 중요한 A가 뭡니까? 애티튜드죠. 자세가 어떠냐. 우리말로 아주 극렬한 표현으로 싸가지라고 얘기하죠. 우리 흔히 싸가지가 있다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티튜드가 잘못된 사람은 못 고친다. 많은 리더들,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뽑을 땐 어빌리티를 넘버원으로 보실 겁니다. 하지만 어빌리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빌리티는 고치고 가르칠 수 있는 사항이다. 아까 체인지하고 디벨롭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이 어빌리티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게 뭐냐? 어스퍼레이션이 다르고 애티튜드가 나쁜 사람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어빌리티가 떨어진 사람은 코칭하셔야죠. 고치셔야죠. 가르치셔야죠.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스퍼레이션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동기부여 요소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애티튜드가 나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것은 어빌리티는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나중에 3D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해야 될 미션, 의무지만 어스퍼레이션과 애티튜드는 정확히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업 리더들께서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할 때,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A로 판단을 해라.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런 리더, 직원들, 팀들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3A로 표시하고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그들에 대한 계획을 짜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업. 여러분들은 영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업은 다 똑같다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영업이 다르지요. 영업은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영업도 존재하고요. 제품 영업이 또 다양하게 존재하죠. 하드웨어를 파는 사람, 소프트웨어를 파는 사람, 또는 서비스를 파는 사람, 컨설팅을 파는 사람. 하드웨어를 팔아도 다양한 하드웨어가 존재하죠. 군수 제품일 수도 있고, IT 제품일 수도 있겠고, 전자 제품일 수도 있겠고, 농산물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서비스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존재하죠. 또한 대리점을 관리하는 영업도 존재하죠. 또 하나, 기업에 따라서 맞는 고객에 따라서 대형 고객을 담당하는 영업도 있고, 중소형 고객을 담당하는 영업도 있고,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영업도 있고, 다양한 영업을 담당하죠. 고객군이 존재하죠. 또한 영업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도 존재합니다. 영업은 다릅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나라고 생각하죠. 우리 조직의 직장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이 다양한 구성원이 있듯이, 모든 운동 경기에 다양한 역할들이 존재하듯이, 하물며 걸그룹에서도 역할들이 구분되어 있듯이 영업은 다 다릅니다. 그죠? 영업은 하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영업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티밍을 할 때 어떤 역할에 어떤 사람을 영업에 쓸 것인가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영업을 우리가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기존의 우리 고객이냐 아니냐,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것이냐 아니냐,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냐 새로운 일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우리 기존의 고객들을 하던 대로 하는 것들을 저는 목동용 영업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 목동은 100마리 양을 끌고 나가서 울타리가 처진데 양들을 풀어놨다 피리 불고 쉬었다 오면서
해가 질 때 양을 그대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영업이죠. 이런 영업들을 영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어떤 영업이 존재합니까? 저 버려진 땅에 황무지처럼 버려진 곳을 깨끗이 일구어서 개간해서 거기에 새롭게 농토화해서 거기서 소출을 거두는 파머ing 영업도 존재하겠죠. 총 하나 메고 가서 24시간이고 3일이고 4일이고 숨어서 기다렸다가 원하는 동물을, 목표물을 얻어서 오는 헌터형 영업도 존재하겠죠. 또는 적 컴페티터의 영역의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만드는 전사형 영업도 존재할 수 있겠죠. 이 네 가지 영역의 영업이 똑같은 기질, 똑같은 역량, 똑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다 다르죠. 파머는 파머대로, 헌터는 헌터대로, 전사는 전사대로, 목동형은 목동형대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의 기질과 특성이 존재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적재적소죠. 여러분들 흔히 삼국지에서나 전사에서 보면 우리의 장수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을 지키는 장수가 있고요. 선봉대 전쟁을 이끄는 장수가 있고요. 또는 나의 주군을 호위하는 호위 군사 장군들이 존재하죠. 라이프 퍼슨을 라이프 플레이스에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티밍을 할 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직원은 파머형인가, 헌터형인가, 전사형인가, 또는 목동형인가 아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맡길 것인가. 파머한테는 파머형 일을, 목동한테는 목동이 해야 될 일을, 전사에 맞는 사람은 전사에 맞는 일을 주는 것이 리더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리더의 역할 A를 요약을 드리자면, 우선 여러분들은 드라이버로서 버스 드라이버가 출발하기 전에 승객을 검표하듯이 여러분들 팀들은 과연 옳은 사람들인가 맞는 사람들인가 정확히 봐야 된다. 여기에서 볼 기준은 3A로 봐라. 어빌리티는 리더들이 고쳐줘야 될, 보완해야 될 숙명이지만 어스퍼레이션, 애티튜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스퍼레이션과 애티튜드가 잘못된 사람들은 승차권이 없는 승객이니까 내리게 하듯이 여러분들의 직원들도 교체 계획을 가져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리더로서 일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직원들이 어빌리티와 어스퍼레이션, 애티튜드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에 어떻게 맡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영업의 직군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영업의 특성과 요구되는 스킬을 정확히 판단해서 거기에 정확한 사람을 포지션하는 것이 시작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영업 리더들의 역할 A, B, C, D 중에서 A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B, C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길어졌지만 조금 더 여유 갖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자 해서 조금 길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